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날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5분간 1.06% 상승, 네, 5분간 1.22% 하락, 그리고 다시 또 1.4% 상승,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지금 길을 잃은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롱과 숏 뚝배기들이 계속해서 깨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바이두는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최근 7일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하루 평균 54,937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203%, 전주 대비 25%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는 하루 평균 4,611을 나타내 전주 대비 50%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네, 후오비 보고서도 7월 7일 시점으로 24시간 거래량이 전주 대비 28.4%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후오빌 리서치가 제공한 업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7월 7일 시점에 상위 100개 코인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플러스 4.9%로 약 3,195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지만 24시간 거래액은 전주 대비 28.4%가 감소되는 약 605억 달러, 하나로 약 71조 원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에 암호화폐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 중에 66개의 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7월 7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의 24시간 거래액은 전주보다 28.4% 감소하면서 605억 달러로 상위 100개 중 22개의 코인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주 대비 0.6%로 62.1%인데 날이 갈수록 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의 모습이 계속 유지된다면 당분간은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의 CEO가 정말 곧 네,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대비 1000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과연 네, 바이낸스의 CEO의 말처럼 알트코인 시장의 대상승장이 오게 될지, 아니면 네,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제가 준비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3.8% 하락을 하면서 한화로 125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8만원대, 전날 대비 매우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 하락을 했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도 3% 하락을 하면서 네, 현재 한화로 372원, 그리고 비트코인 SV도 10.5% 하락을 하며 16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5에서 10%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빨리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찾아와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지아가 비트코인 부가가치세 면제를 결정했다는 굉장히 네,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조지아는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법안은 조지아 재무장관인 노다르 카두리가 서명한 후에 최근에 법이 통과되어서 법으로 정식적으로 네,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지아는 회사든 개인이든 모든 디지털 코인 거래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인데, 재무장관이 서명한 이 법안은 또한 분산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며, 그들의 교환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관리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에서 창출된 수익은 전 세계 정부가 징수한 세금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게 되죠. 세금은 대다수의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없애기로 한 결정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국가통화인 라리가 여전히 유일한 법적 사용 화폐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제 다른 형태의 디지털 토큰은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암호화폐 사용 또는 거래에 과세하는 측면에서 현재 유럽 국가에 대한 참조 문서는 현재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산된 규제를 위한 길을 천천히 마련을 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산들이 1년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되는데, 영국은 암호화폐를 외화 범주에 포함을 시켰고, 스위스는 디지털 자산의 보유의 소득과 이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데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채굴회사의 적용은 조금 특이하다고 하는데, 네, 법에 따르면 이 채굴회사들은 본사가 조지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고, 조지아는 수력 발전소를 통해 값싸고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채굴 작업 운영을 위한 장소가 된다고 하네요. 네, 채굴 회사들은 정부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들은 주에서 채굴 작업을 계속하면서 본사를 해외로 이전에 등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네, 법망을 피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다 할 규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없는 가운데 조지아도 면제를 했고요. 최근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의 면제를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도 싱가포르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몰려갈 것으로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네,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지아 측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점점 친화적인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면제 결정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올해 4월 이제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 면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 거래 투자자에게는 과세가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 관련하여서 지금 G7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죠. 최근 G7의 이제 의장국은 프랑스입니다. 리브라 프로젝트 관련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연 이 정책일 전에 발언했던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 면세를 추진하겠다는 이 얘기가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G7이라든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주권 통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 태스크포스까지 설치를 하면서 리브라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프랑스 측에서 말한 대로 암호화폐 거래 면세가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현재 G7의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만약에 이제 의장국 맡고 있을 때 암호화폐 거래 면세를 추진한다 하면은 그래도 전 세계 경제 금융국들에게 조그마한 영향이라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좋은 영향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스며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라질 커피 농장 협동조합이 원두 기반 코인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브라질 커피 농장 협동조합에서 원두 기반의 디지털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브라질 커피 농장 협동조합인 미나스레 호세 마르코스 마갈하스 대표는 이번 달 안에 원두 기반의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커피 농부들은 발행받은 디지털 코인을 사용해서 온라인 마켓에서 자동차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코인은 현재 생산된 원두의 양과 향후 생산될 양에 따라 차등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교환 비율은 현재 수확량의 30%, 다음 작물 수확량의 20%, 다음 계절 수확량의 10%로 책정이 되었는데, 네, 대표는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은 공인사무소
통한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협동조합과 농민 모두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 하니까 이 스타벅스 얘기가 생각이 나서 지금 한번 예전 기사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스타벅스가 MS 애저 블록체인으로 커피 이력을 추적한다는 기사가 이제 2019년 5월에 나왔었는데요. 네,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원두 생산부터 한 잔의 커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스타벅스가 애저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커피의 생산과 유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모든 변경 이력, 커피 변경 이력을 분산 원장에 기록함으로 커피의 공급망을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스타벅스는 원장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모바일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소비자가 커피의 생산이나 로스팅 과정, 고유의 맛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스타벅스 해외 영업 이사인 미셸 번스는 블록체인 기술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재배 농가에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산업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의 중반이 조금 지났는데 과연 지금과 2019년 12월달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확장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시장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에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베리 실베르트 디지털 자산 운용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CEO가 AMB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의 저점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격 하락기에 오히려 시장은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만족을 느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날 지난 몇 달 산업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화폐가 점점 더 디지털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화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과거 500년을 샘플로 볼 때 법정화폐의 평균 수명은 27년에 불과했다. 해당 화폐들은 치열한 논의와 전쟁 속에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결국 사라졌고, 현재 비트코인이 달러와 유로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은 지금 전통 금융 생태계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금융 기업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대표적인 시그널이다. 전 세계는 머지않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탈중앙화 화폐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가격 하락에, 네, 마치 이제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지금 가격 하락에 단기적으로 연연하지 말고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러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지금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정말 많은 분들의 피눈물 그리고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투자 방식을 정말 이렇게 취하고 있는지, 본인이 하는 게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번 시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의회가 IT 기업 금융 진출 제한 법안 검토, 네, 그리고 비트코인 대형 호재 분석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블록체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미국 의회의 대형 IT 기업 암호화폐 출시 금지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안토니 팜플리아노 모건 그릭 디지털 창업자를 인용해서 대형 IT 기업 금융 산업 분리 법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해당 소식은 지난 몇 주를 통틀어 비트코인에는 최고의 호재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제임스 토라도 블록타운 캡 파트너는 정부는 지금까지 법정화폐 대체품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해왔다. 이들은 리브라에도 똑같은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20세기 중반에 금에 대해 취했던 조치처럼 비트코인 소유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미 의회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 앞두고 있죠. 대형 IT 기업의 금융산업분리 법안 초안 작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해당 법안은 인터넷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기업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래 매개체, 가치 저장수단, 거래장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만약 해당 초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연 매출이 250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온라인 기반의 퍼블릭 금융 플랫폼 거래소 관련 플랫폼을 만들거나 제3의 플랫폼 거래를 중개할 경우 매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 업계 관련 인사는 해당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관계자가 제출했으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리브라 프로젝트의 정식적인 청문회가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이게 될 텐데, 청문회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고,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청문회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안 좋은 내용보단 좀 좋은 내용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 그리고 금융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그 리브라 프로젝트 페이스북 측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2주간 7월 1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뱅킹 글로벌 총괄이 XRP는 스위프트와 경쟁자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이거에 관한 내용은 많이 보셨겠는데, 리플과 스위프트는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리플의 뱅킹 글로벌 총괄 마잔 델라틴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잔 델라틴은 이제 해외 송금의 대표적인 수단인 은행 간 국제 금융 통신망 스위프트와 리플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는 리플 XRP의 초기 목표와는 살짝 이렇게 유두리 있게 튼 것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찌라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CTO는 엑스래피드 실체를 만들어서 XRP 거래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데이비드 슈와츠 리플 CTO는 최근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XRP 시장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렇게 언급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데이비드 슈왈츠는 은행들이 규제 문제로 시스템 내 XRP 보유를 꺼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엑스래피드 관련 실체를 설립하여서 결제 회사나 사용자가 해당 실체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법정화폐를 구매하고 은행과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 XRP 사용사의 개발에 5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었죠. 리플 생태계 발전과 XRP 사용사의 증대를 위한 이니셔티브인 엑스프링과 관련 개발자들에게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가총액 탑10, 올 상반기 실적 1위는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꼴찌는 리플 XRP.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면은 리플사, 바이낸스사가 한 실적이 아니라 가격 상승률, 이거를 말을 하는 거죠. 네, 리플 XRP가 꼴찌, 10위 중에 10위를 기록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리플 XRP가 계속 보여주니까 리플 지난 랠리에 1800% 상승 재현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랠리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XRP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크립토 미카엘이라는 트위터는 XRP가 최소 150% 이상 반등할 수 있으며, 이런 주장에 대해 비트코인과 연동되었던 2018년 9월 193%와 2017년 11월 1800%의 높은 가격 상승을 근거로 들며 잠재적 강세로 인해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SBI 홀딩스와 머니그램의 제휴, 리플랩스, 엑스커런트, 머니탭에 대한 일본은행의 추가 투자 이런 것도 근거로 내세웠었네요. 네, 그러면서 리플 수석 엔지니어가 얼마 전 기사죠. 인도 내 모든 은행에 엑스커런트 도입을 목표다 이렇게 언급도 했었습니다. 네, 인도 벵갈루에서 열린 DF페스트 2019에 참석을 해서 소프트웨어 수석 엔지니어인 사친 메이슈아리는 리플은 인도 내 모든 은행들을 리플의 해외 송금 플랫폼 엑스커런트에 합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수십 개의 금융기관이 이미 리플렛에 가입해 내부적으로 엑스커런트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1에서 2분 만에 중동에서 인도까지 결제를 했고 트랜잭션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도 마쳤다고 언급을 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애시벨라 리플사 제품 총괄은 인도 내 우리의 파이프라인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 US CEO의 전 리플사 XRP 유동성 관리 총괄을 임명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겁니다. 네, 바이낸스가 리플하고 트론 등과 함께 빈곤 구제 전용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런 언급도 나왔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자선단체인 BCF 바이낸스 자선단체를 통해서 신종 암호화폐 핑크케어 토큰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외에도 리플 그리고 트론 등 47개의 주요 블록체인 기업과 유관 단체들이 핑크케어 토큰 발행에 파트너로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이 핑크케어 토큰은 이름만 봐도 약간 좀 핑크핑크하죠. 네, 바이낸스 자체 네트워크인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이제 빈곤 구제 목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해당 토큰을 받은 개발도상국 여성은 생리대를 포함한 위생용품을 1년간 무상으로 공급받는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바이낸스입니다. 네, 핑크케어 토큰의 첫 수혜 지역은 아프리카 우간다인데요. 앞서 BCF는 1년간 우간다에서 결식, 아동 구호와 산사태, 이재민 돕기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해온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서 BCF는 핑크케어 토큰을 우간다 빈곤 여성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핑크케어 토큰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현지화폐인 우간다 실링으로 교환해서 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각 수혜자는 한 개의 핑크케어 토큰을 사용해 8달러어치의 1년치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바이낸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암호화폐 지갑 비트베리가 이제 출시 9개월 만에 10만 명 사용자를 돌파했는데 여기에 이제 클레이튼, 카카오 클레이튼과 리플 XRP 입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도 나왔습니다. 비트베리 지금 세계 국제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102개국 발행은 12월달 2018년 12월에 나왔는데 단기간에 사용자 10만 명, 거래 횟수 250만 건, 파트너 사수 56개, 네, 그리고 설치된 국가가 102개국입니다. 네, 비트베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토스와 똑같습니다. 이제 카카오 계정을 연동해서 전화번호로 암호화폐 어려운 주소라든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없어도 이렇게 송금 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암호화폐 지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 XRP 관련 트윗 중립 성향이 뚜렷하다 이렇게 또 언급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XRP 관련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다. XRP에 대해서 다들 좋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커뮤니티는 과연 이 소식과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7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리플 XRP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최근 리플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들은 감감무소식인데요. 분명히 지금 앞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네, 리플 XRP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지금의 가격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이런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